엄청난 인파가 몰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 집회. 그런데 이 집회를 두고 현장에 과연 몇 명이 모였냐는 숫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이 주장한 200만 명이냐, 보수 야권에서 말한 5만 명이냐. 사실 제가 집회 다음 날 당직이었는데 인원이 축소됐다, 또 부풀려졌다는 항의 전화를 정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조국 사태 촉구 집회. 주최 측과 한국당은 3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과대평가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그리고 집회 주최 측과 반대 측이 추산하는 인원,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걸까요? 오늘 3부 뉴스에서는 검찰개혁 촉구 촛불 집회가 열렸던 이 현장에서 촛불 집회 규모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화문이나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촛불 집회하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죠. 흔히 떠올리는 지금 촛불 집회의 모습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2011년 반값 등록금 공약 논란, 그리고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최근 검찰개혁 촉구 집회까지. 그런데 이런 집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 바로 참여 인원입니다. 지난달 28일 논란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 수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규탄 집회 때보다 더 많은 200만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곧바로 야권을 비롯한 반대 진영은 반발했습니다. 200만 명은 주최 측과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로 참가자는 많아야 5만 명이라는 겁니다. 양측의 집회 추산 인원 두세 배도 아니고 무려 40배 차이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 바로 집회 인원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 촉구 집회 반대 측은 페르미 기법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페르미 기법은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을 정한 뒤 집회 장소의 넓이를 나누는 방식인데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인원을 앉아있는 경우에는 5명, 서 있을 경우에는 9명에서 10명으로 계산합니다. 집회가 열린 곳의 면적은 22,400제곱미터. 이를 적용하면 적게는 33,000명, 많아도 5만 명 이상은 들어찰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페르미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다가 먼저 돌아간 사람, 즉 유동 인원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참가 인원이 축소되는 경향을 가진 방법인 만큼 집회의 규모와 파급력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최 측에서는 연인원 집계 방식을 썼습니다. 연인원 방식에는 페르미 방식뿐만 아니라 인근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 통신기기 사용량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됩니다.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주변을 찾기만 했으면 연인원에 포함돼 부풀려진 추산 규모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느 쪽의 추산이 맞는 걸까요? 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양측 주장, 이 때문에 경찰도 자체 집계 결과를 지난 2017년 이후로는 더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 물론 중요합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다수의 의견 혹은 소수의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른 시위는 어떨까요? 한 명이기 때문에 그저 무시해도 그만인 목소리가 되는 걸까요? 집회가 있던 다음 날 SNS에 쏟아진 정치인들의 숫자 싸움, 이렇게 숫자를 두고 논쟁을 벌일 만큼 중요할까요? 정확히 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누가 봐도 놀랄 만큼 많은 시민이 모였다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시민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메시지야말로 집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3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